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한국 독립영화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는 박석영 감독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놓인 딸과 어머니가 재회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 영화 바람의 언덕인데요.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건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영화 바람의 언덕 주역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직접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바람의 언덕에서 이영분 역할을 맡은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의 언덕에서 정한이 역할 맡은 장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의 언덕의 감독 박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손호빈 감독님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영화 바람의 언덕이 감독님의 4번째 장편 영화이자 작년에 공개가 된 영화예요. 공개하고 나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어려운 감정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영화 개봉은 늘 어렵고 네. 관객분들을 만나는 거는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큐일 때도 많기도 하고 뭐 네. 감독님들이 주로 제작자나 감독님들이 오는데 배우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나 계시니까 네,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이렇게 수줍어하고 계시지만 지금 감독님께서 네. 수식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말 아십니까? 시네아스트란 말 들어봤어요? 시네마 아티스트. 시네아스트. 와 이게 시네아스트. 사실 뭐 명확한 막 용어는 아닌데 네. 말하자면 영화를 할리우드에서 공장식으로 막 찍어내는 감독 말고 네. 어떤 자기만의 개성이나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작가라고 흔히 말하는 감독들을 아, 굉장히 불편한 말씀. 시네아스트라고 약간 폼 잡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요, 진짜 저는 그렇게 외국 그런 이름으로 말을 불리고 들으시나요?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감독님을 두고 차세대 시네아스트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차세대는 정말 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세대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나 한국 독립영화, 요즘에 여성 영화 감독님들이 정말 훌륭한 영화들을 찍고 계시고 네. 저는 굉장히 험세대의 나이이고 단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좀 일관된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저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영화를 찍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단어도 있었어요, 대본에. 한국 독립영화의 미래. 미래. 미래라 하기엔 약간 느낌이 이제 미래 같진 않죠. 미래가 너무 늦게 태어났어요. 현역으로 하죠. 저 42살에 영화 시작했는데 아, 너무 그렇군요. 저 얼마 안 됐어요. 네. 저 한 6, 7년밖에 안 됐어요. 아, 늦게 시작하셨군요. 그럼 그렇죠. 앞으로 미래가 더 창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세 편만 더 찍을 거라서 네. 아, 괜찮습니다. 미래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연예계 막 그 가수하다 예능 하시는 분들 막 예능 신생아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맞아요. 예능 늦둥이 뭐 이렇게. 늦둥이 좋네요. 네. 네. 자, 그럼 네, 독립영화의 늦둥이 박석영 감독의 영화 저희가 또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백의 작은 도시 정선에 필라테스 교습소를 차린 한이. 저게 실제로 쉽지 않은 장면이잖아요. 좀처럼 늘지 않는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 직접 전단지를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우편함부터 아파트 대문 앞까지 홍보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전단지를 붙여보는데요. 저게 뭐 아파트 포함해서 다 태백. 예, 대부분 다 태백이에요. 태백에 있는 유일한 필라테스 학원이었어요. 맞아요. 홍보 효과일까요? 늦은 밤 그녀의 교습소로 한 중년 여성이 찾아옵니다. 누구세요? 저요? 엄마와 딸이죠, 사실. 필라테스 학원 오셨어요? 네,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아, 구경하러 괜찮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야간반이 없긴 한데 들어오세요. 아니, 너무 늦게 찾아왔나 봐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만의 야밤 자세 교정 수업. 여기. 네. 골반도 왼쪽에 지금 올라가 계시거든요. 근데 저 실제로 진단을 하신 거고. 네. 예. 실제로 좀 골반이 아, 돌아가 실제 있었고. 필라테스 강사?
연기를 하셨던 거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지 맞아요. 않고서는 저런 연기가 나오기 쉽지 그쵸. 않았을 약간, 거예요.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 수업에 올라오는 것보다 중요한 화기애애한 거는 멀리 분위기까지 보세요. 네. 전단지 홍보가 제대로 된 것 가서 같죠? 자, 천천히. 잠시만요. 제가 옆에 누워볼게요. 잠깐만요. 실제로 저런 장면들을 촬영할 때 네. 스태프분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제 같이 여기 자세를 한번 잡고 만져보세요. 허리를 왠지 바로 세우고. 들으면은 그렇게 돼요. 자, 들이마실 때 중년 여성 영분 씨도 내쉴 때. 서스럼없이 다가오는 한이가 싫지않은 모양. 길가에서 사온 호떡으로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선생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호떡인데 태백역 앞에서 네. 팔고 있어요 지금. 너무 거의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 영화는 맛집 세 군데의 소개이기도 합니다. 오. 저 감자전 꼭 먹어보셔야 돼요. 집에서도 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태백 감자전 맛이 안 나. 그런데 영분 씨, 환희 몰래 학원 전단지를 챙기기 시작하더니 그 길로 전단지 홍보에 나섭니다. 그냥 마음씨 좋은 회원이라기엔 좀 수상한데요.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가방 많이 메시죠? 어찌됐건 영분의 홍보 덕분에 점점 회원이 늘고 있는 한이의 필라테스 학원. 아, 우는 소리가 아니고 하지만 그에 따른 마찰도 있기 마련. 근데 이제 기구 소리가 좀 있나 봐요. 아 저는 저 장면이 좀 안쓰러워요. 네. 겁니다. 소음 문제로 항의가 들어와 풀이 죽은 한이는 그때 마침 누군가를 발견하는데요. 아 이게 사업이 힘든 거예요. 자영업이. 왜 오셨어요? 오늘 아닌데 내일인데. 저는 이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미 드러나기 전에. 아이고. 하지만 그럼 이대로 그냥 영분을 오늘 보내고 숙제 싶지 않은 검사할까요? 한이 아니에요. 고민 끝에 아직 잘 용기를 못해요. 내봅니다. 회원님 혹시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요. 저랑 같이 드실래요? 맛있는 데 있는데. 약간 눈치가 있나 싶은데 그 선은 넘지 않는 네. 이 관계가 되게 왠지 마음이 계속 가고. 예 근데 또 우렁박씨처럼 엄마의 막 도와주고 소리야. 네. 몰래 도와주고 근데 둘 다 서로 저렇게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한이의 단골 고깃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된 두 사람. 저런 식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런 관계가 오히려 타인이기도 한데 마음을 여기 터놔도 되게 될 것 자주 같은 오는데.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있죠. 비밀인데. 태백이 좀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혼자 고기 먹는 게 창피해가지고 막 전화하는 척하고 그러거든요. 웃기죠? 어색한 분위기 속 이런저런 말을 붙여보는 한이. 선생님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좋은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대사는 네. 은경 배우님이 거의 저한테 넣어주신 대사예요. 너무 궁금했대요. 그 한이를 키워낸 부모가 제가 고아인데 입양됐을 원장 거라고 엄마는 생각해요. 진짜 좋은 분이시긴 했는데. 근데 고아라고 얼떨결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까지 말해버리고만 하니. 아유 제가 너무 이상한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한이잖아요. 기쁘게 웃으면서 살라고 낳은 엄마가 이렇게 지어줬대요. 아, 그래서 기쁘게 웃으면서 사는데 요즘 좀 힘들기도 하고 그냥 별거 아닌데 막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키워줬기를 바라는 아. 마음이 하나가 있고 그 고아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를 악물었죠. 예. 안 오려고. 예. 속 이야기를 하며 둘 사이는 더 돈독해져가고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근데 그 눈물을 봤기 때문에 더 마음이 쉽게 열렸던 것 같아요. 그땐 아주머니였지만. 네. 술도 좀 취하고 고기도 먹고. 저는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되게 안쓰럽달까? 그러니까 되게 술 먹자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네. 술을 먹자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이렇게 그게 술 한 잔 더 해요. 2차 가요. 그래도 되는데 한이는 어쩌면
조금 더 확 누구한테 더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없어질 것처럼 그 두려워하고 네네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버림받아 네. 봤으니까 아는 조심스러운 마음이겠죠. 기분도 좋겠다. 아, 이거 영분에게 선물까지 하는 한이. 제가 찍은 건데. 아, 별로 못 찍은 건데 이거 제가 심하게 좋아하는 산이어가지고. 고마워라. 아, 아니요.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부끄러워가지고.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멀어져가는 한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영분 씨.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떼어보는데요. 한이야. 그렇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한이의 이름. 그녀가 바로 한이야. 한이의 생모였던 겁니다. 예쁘다고도 해주고. 영분이 엄마라는 사실을 모르는 한이는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녀에게 그저 고마울 뿐. 그러던 어느 날 한이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붙이지도 않은 전단지가 붙어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냥 엄마가 붙여놓은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저걸 좀 우려를 했었어요,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붙어있는 전단지 앞에서 황당하기만 한 한이. 전단지 제거에 나선인데요. 그래서 관객분들 중에 아, 웃으시는 그렇죠. 분도 계세요. 역시 그렇죠. 이런 반응으로. 할 줄 알았어. 네. 아 예측했어. 네. 그래서. 그러던 중 영분이 전단지를 붙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쟤 정말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그제서야 영분이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한이. 과연 이 모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박석영 감독의 바람의 언덕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참 뭔가 잔잔하고 여백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또 그 여백을 채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딸 입장에서 좀 공감이 갔어요. 여백을 채우는 게 자기 경험이랄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기 감정, 네. 자기 감정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런 어떤 자기의 기억과 만나는 장면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 기억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네. 이건 내 기억인데 라고 해갖고 어떤 스토리를 따라간다거나 어떤 배우들의 뭐 연기나 뭐 이런 걸 따라간다기보다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공감하고 이러면서 그게 또 해소도 되는 것 같아요. 눈물이든 아니면은 뭐 네. 영화를 약간 관람하는 유쾌하게 볼 수도 것이든, 있어요. 예, 제 이런 생각에는.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그게 되게 말하자면 그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네. 자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튀어나오게 하는 영화가. 전에 그 어떤 분께서 관객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울컥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영분이면 한이가 자기가 말한 대로 저렇게 계속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날 것 같다고 가슴이 아플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서 울컥하시는 거였는데 전혀 생각을 못 해봐서 갑자기 저도 눈물이 관객분 얘기 듣다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보면서 이제 특히 영분 캐릭터를 보면서는 저는 김동리의 영마 이 소설 있잖아요. 그 소설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거기 보면은 그냥 역마살이 있어요. 주인공에서 막 아. 정착을 못 해요. 네. 그 문학 교과서에 네. 있어서 봤는데 네. 나도 내가 어쩔 수 없다. 네. 난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제 가족들도 너무 섭섭해하는데 그냥 떠나요 마지막에. 근데 막 매미가 맴매 물고 막 떠나는데 되게 운명적인 그냥 그게 행복한 거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분한테도 저는 그런 걸 되게 느꼈어요. 이게 사실 좀 딸한테 약간 뭐 이렇게 감싸주고 막 같이 살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난 내 인생 살래 이게 저는 이 사람의 네. 운명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 않나 뭐 이 역마살이라는 소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어른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는 가족을 뭐 더 챙기고 되게 보통은 미안하다 한이야 아, 네. 이제야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좀 표현을 내 하신 인생 살 거예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죠. 미팅을 하고 그랬었을 때 엄마가 그 아이 같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그 솔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다리 위에서의 장면을 두고 또 아이같이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었을 때 감독님이 그 말씀을 예, 했다는 그 거죠? 말씀 아, 순간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 떠오르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 다리 위에서만큼은 내가 엄마가 아니라 한이한테 나는 인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아버지는 저에게는 항상 크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또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6번 쓰러져도 뭐 7번 일어날 그쵸. 준비를 하시는 게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단 한 번 아버지가 무너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웃는지 우는지 모르는 그런 표정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할 때구나. 나를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야 되지? 그 아빠의 그 말 속에는 공포와 절망과 끝이라는 그런 것이 함께 다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이 감독님이 말씀하셨을 때 딱 꽂혀가지고 그리고 아빠가 그때가 정말 솔직하다고 생각했고 또 아빠의 그 말이 아기 같았고 네. 예 그래서 아이만큼 솔직한 건 또 없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한이야, 한이야, 미안해. 나도 뭐 살고 싶어. 저는 일단 그때 그 달려가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대화를 하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고 달려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영분 아주머니를 만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가까이 가봤고 그리고 이제는 호떡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 사랑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되게 달려갔는데 그때 약간 말로 맞는 느낌. 나 같이 살던 사람이 죽었거든? 그래서 돈이 필요해. 돈 좀 줘라. 한 번만 줘. 그럼 다신 널 찾아오지 않을게. 난 네가 미워. 미워. 너 때문에 나는 월월 다 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 너 때문에 나는 평생 나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아유 끔찍해. 진짜 날도 너무 추웠고 지금 하는 말들이 너무 아프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약간 버티고 서 있는 느낌이 되게 들었었거든요. 네. 아니, 그 보기만 해도 네, 되게 네. 추워요. 사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사실 한이의 기준에서는 그 장면에 사실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조금 불만도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거면 네, 왜 맞아요. 하는지 그러네. 무표정으로 내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예. 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버티면서도 더 중요했던 건 붙잡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용서, 막 화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가요, 선생님. 나는 안 미워. 한 번도 안 미웠어. 난 어떻게 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엄마 나 낳을 때 나보다 어렸잖아. 나 어른이야. 나 잘 살았어. 나 기쁘고 환하게 잘 있었어. 나는 좋았어. 엄마라서 좋았어. 나 혼자인 줄 알았어. 가지 마요. 지금 가면 진짜 나쁜 사람 돼. 근데 젊은 분들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영화를 보시고서 아, 엄마가 왜 저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네. 저는 엄마한테 감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되게 자식이란 존재는 사실은 엄청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본심이 드러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자식을 책임 얼마나 힘들어요. 네. 또 많은 관객분들 중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예. 한이 입장에서도 네.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희 부모님을 내가 이제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지가 이제 좀 됐는데 그런 마음이 사실 그 다리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엔딩에서 네. 같이 웃고 나서 아 이제 나한텐 그런 역할이 주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좀 묘한 게 계속 찍으면 찍을수록 네. 영화를 촬영하는 중간에 아까 잠깐 두 분이 골목을 지나가는 장면 같은 게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 카메라를 따라가면서 찍을 생각이었어요. 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어가는 걸 볼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안 돼서 세워놓고 찍었는데 그냥 가는 게 조금 아쉬워서 중간에 조명팀이 너무 조명을 예쁘게 쳐놓은 거예요. 그 작은 골목을. 네. 그럼 저기에서 뭔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옷을 채워주는 것 같은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이가 앉아서 이렇게 올려주고 모자를 씌워주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보면서 어떤 감독님이 네. 딸이야? 이러는 거예요. 서 있는 엄마한테.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님도 당연히 그렇게 느끼시고 저도 그런 면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좀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가 돼야 되는 시점이 또 다가오기도 하는 것 네네. 같고 부모를 용서하거나 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 아니라 자식의 몫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부모 역할, 자식 역할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 안 해서 자식이 그 역할 하면 되죠. 뭐 돌봐주는 역할 뭐.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나 너무 무서워. 나도. 나도요. 이 영화는 각자 외로운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답답하고 왜냐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인생 안에 살고 있으니까 네. 우리의 삶은 좀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관계, 이겨나갈 수 없는 사회적인 이슈들, 그리고 또 나이라는 어떤 무게, 네. 각자 그것들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마주한 거죠. 근데 좀 사람이 그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작은 어떤 순간의 만남으로도 뭔가 새로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 언덕 정도에 올라가는 거죠. 네. 옛날에 제 밑에서 걸어 다니다가 둘이 만났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보는 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도 못 봐본 엄마를 봤다고 그런 캐릭터죠. 네. 그런 평가가 예, 많았다고 그런 들었습니다. 얘기들을 하시면서 어떤 감독님은 감독님이 박석영 감독님이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윤모 씨인데 이렇게 하면 용감하신 분인데 진보적으로 앞서가셨다고. 그러니까 영화에 네. 어떤 남들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용기 있게 하셨더라고. 그렇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용기 많으신가요? 영화에서 뭐. 근데 저는 사실은 영분인도 그렇지만 한이가 가지는 어떤 선함에 대한 용기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캐릭터이고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운명을 저주하지 않고 살 수 있나? 왜냐하면 이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틀었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고 이렇게 한이처럼 용서할 수는 없다. 네. 하지만 노력해보고 싶다. 이런 맥락에 말씀하신 분이 몇 명 있었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저거 느끼기엔 한이 캐릭터가 더 특이했어요. 보통은 한 번쯤은 윽박을 한번 지르고 나서 화해하고 뭐 이제 맞아요. 잘해보자 이러는데 한 번도 이제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더 특이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 담담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 모든 곳들이 태백에서 다 필라테스 찍으신 뿐이 거예요. 아니고. 네, 뭐 네. 식당이나 언덕. 네, 숲이나, 거의 네. 다 거의 다. 어떤 로케를 결정하시는 어떤 그 뭐 원칙 같은 게 있나요? 저랑 제일 거리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한테 낯선 곳. 저는 오히려 고향이어서 태백을 선택하셨을까. 제가 서울 분이로 했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택한 곳이 가장 먼 태백이었어요. 곳,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혹은 저는 남자지만 네. 뭐 여성을 다룬다 할까? 근데 보통은 감독 입장에서 잘 아는 곳, 또 잘 아는 것을 찍어야 더 잘 찍는다고 생각하지 그런 않나요? 경우가 더 많은데. 저는 제가 잘 아는 것이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 너무 생각이 들어갈까 봐요. 선입견이라. 잘 알수록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남자에 대한 편견이 한 5,000% 많은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저래. 남자애들은 어차피 이래. 제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오히려 독립된 개체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여성은 제가 거리가 있고 네. 다른 나이대의 친구들도 저랑 거리가 있으니까 네. 좀 이렇게 아까 어떤 슬레이트 호기심도 있고. 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감정을 진짜가 그 안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특한. 모녀 관계를 그리실 때도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보통은 더 어렵거든요. 그게. 네. 근데 저는 배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믿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캐스팅이 너무나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배우의 힘을 빌리는 게 크군요. 이 영화에서 지분이. 전부죠.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낯설지만 이분들한테 그렇죠. 나오는 걸 잘 담는다. 나는 너무 낯설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진실함 혹은 어떤 감정의 움직임만 자연스럽게만 혹은 걸리적거리게만 느껴지지 않으면 어쩌면 되게 진실한 네. 진짜를 어쩌면 진짜 자연과 같은 순간을 목격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걸 목격한다면 제 그림보다 훨씬 나은 것이고 그렇다면 더 나은 것들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찍어간다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드는데.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이분들과 함께 한 발자국씩 더 다른 길을 가보는 그런 마음이 되게 이게 좀 있어요. 기록자의 태도로 접근하시는 그런 면이 있다고 그 생각해요. 어떤 말씀하신 그림자를 기록자, 목격자라는 거고 이제 배우분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살아내시는 분들인 것 네. 같아요. 이게 생각이 보통 드는데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 픽션 이런 거는 엄청 내가 모든 걸 창조해서 막 이렇게 막 감정부터 뭐 동작까지 다 네. 해서 이제 그거를 감독의 의도를 잘 알고 잘하는 배우가 잘하는 배우다 막 이렇게 저는 저보다 나은 것들을 목격하고 싶어요. 그 믿음을 이제 배우님들께 전가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전적으로 의지해요. 여러분들에게 예쁨 받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뜯어서 평론하자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라고 전국을 다니는 거를 나는 여기를 떠날 것이고 그러니까 뭐 관계를 다 끌어버리겠다.
너무 화목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좀 당황스럽거든요. 너무 그래서 두렵다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웃으시는데 같이 맥없이 웃음이 나면서 한이가 이제 영분이 자기의 친모라는 거 알고 그다음에 그 필라테스를 이렇게 지도해주는 장면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곧 70, 올해 이제 70이신데 영화의 음악이 마지막 장면 끝나고 스크립트 올라. 나는 두려워.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질문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대구에 더 자주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대구 시민분들이랑 더 많이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독님께서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또 네. 하나 더 있으신 게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라는 테마로 또 관객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 네. 배급 방식. 일단 그 말은 이제 또 감독님께서 지으신 직접 마음대로 직접 명령한 슈퍼 초울트라맨 막 이런 다 모아서 다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영화를 부산에서 이제 상영을 했을 때 그 관객분들이 되게 특이하게 질문보다 나는 이렇게 봤다라는 소감을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네. 그거를 보시고 감독님께서 이 영화는 조금 더 매 상영마다 관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면서 진짜 혼자 전국을 다 돌아서 전국에 있는 많은 독립영화관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전국 팔도를 유랑. 마치 유랑극단처럼 네, 저희가 가서 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모든 상영에 다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년 4월, 올해 4월까지 내년이 아니구나. 배우와 올해 4월까지. 감독이. 예, 맞아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1월 18일에 또 오후극장에서 여기 하셨잖아요. 이미 한 거죠. 제 가져놨습니다. 네. 이런 거를 맞아요. 이분은 광나영 씨는 오극장에 자주 오시는 관객분이시고 실제로 관객분이 인도를 하시고 네. 진행을 하시고 그 저희도 모더레이팅도 관객이 그렇죠,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관객 주도적인 것이고 네. 관객분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객들은 감독님의 영화에 빠져드는데 감독님은 또 반대로 관객들에게 제가 빠져들고 볼 때는 싶어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되게 얻어가는 게 많으신 것 같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관객과 만나는 거를. 맞아요. 네. 왜냐하면 영화적인 질문들을 별로 안 하세요. 예를 들어 이 카메라를 왜 이렇게 찍었습니까? 편집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들보다는 영부는 왜 그런 선택을? 영부는 왜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한이는 어떻게 그렇게 엄마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건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인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영화적인 얘기만 하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영화 제작 방식이 전반적으로 다 이 영화는 사실 기획부터 뭐 촬영 뭐 후반 작업은 잘 못 들었지만 배급의 지금 방식까지 다 되게 이게 독립영화의 방식보다도 더 독특한 이제 바람의 언덕만의 방식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에게 어떤 기억을 좀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영화 좀 사람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떤 영화든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눈에 밟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 영분, 한이, 그리고 용진, 윤식을 포함해서 이 인물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편견 없이 사랑해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는 그 관객분들한테 네. 그것이 마음에 걸려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이 영화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를 버렸던 사람, 누군가를 어떤 따뜻함으로 감싸주고 싶은 사람. 인생은 어쩌면 이런 울퉁불퉁함 속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출연하고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해주세요, 자화자찬.
첫 상영 때는 제 연기만 보느라고 뭐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두 번째 상영을 보면서 한이를 봤고 용진을 봤거든요. 또 윤식 씨도 봤지만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간에 내가 떠나려고 했었던 이 시간에 한이는 나를 붙잡으려고 온 힘을 바쳐 달려오고 있고 또 나는 전단지를 다 붙이고 나서 노곤한 몸으로 누워 있을 때 한이는 바로 같은 시간에 옆방에서 엄마다라고 줄거리 다 얘기하네. 아이 참나. 그걸 제가 보고서 나는 나한테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있겠죠. 윤식 씨 뭐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가 있거나 단절하거나 다시는 안 봐 이런 사이가 있다면은 네. 나한테 자기한테만 집중하지 말고 그 집중해서 빨리 나와서 좀 더 영분이처럼 용기를 내서 뭐 조용하게 만나든 네. 큰 소리로 아, 만나든 영분 캐릭터가 엄청 용기 있죠, 진짜. 네. 이렇게 솔직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이 엄마와 딸 이야기, 어떤 영분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떠나려고만 했던 영분이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또 용진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침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침대를 내리고 그리고 한이는 계속 웃으려고만 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각자 갖고 있던 어떤 결핍이나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던 거를 내려놓게 되는 또 여행이라는 생각도 그러네요. 들거든요. 약간 내려놓는 사람이 많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또 관객분들 각자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분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보면서 영화란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만이 줄 수 있는 영화의 언어랄까? 그런 거 말고도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신 분이면 좀 네. 보시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게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그 어떤 걸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막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시청자분들은 한번 네. 보시기 바란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또 관객들을 마지막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박석영 감독님의 장편 영화 바람의 언덕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전작 시리즈로 준비를 하니까 또 다양한 영화 네. 세계관을 감독님의 새 작품을 우리 네. 특별 편이죠. 맞습니다. 또 다양한 세계관을 맛보실 수 있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